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경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한 적도 없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느닷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을 키운 다음 날 쿠팡은 입장문을 내며 2,000자 남짓한 분량에 정부라는 단어를 무려 38번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셀프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의 교감 아래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얘기는 완전히 엇갈립니다. 지난 21일 쿠팡이 이미 제출하겠다며 가져온 자료를 받은 것 외에는 사전에 협의한 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권한도 없는 쿠팡이 용의자로부터 진술과 증거를 받아낸 데 대한 불만도 역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피의자에게 받았다며 쿠팡이 제출하기는 했지만 100% 믿을 수 없다며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쿠팡 측에 의해 주요 증거 데이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순수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서의 커다란 흠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을 수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조사 결과 공개를 정부와 협의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조사 내용을 알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김범석 의장 관련 의혹까지 연일 쏟아지자 국면 전환을 노린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조경원 기자입니다. 쿠팡이 성탄절 휴일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쿠팡의 주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발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 입장문에도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정부 측과 협의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쿠팡의 느닷없는 발표 배경을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애초 알려진 유출 규모는 3,370만 건, 이를 조사 결과 3,000건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입니다. 사실에 치면 그런 부분이 참작돼서 손해배상의 규모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김범석 의장을 둘러싸고 연일 불거지는 폭로가 부담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쿠팡의 전직 최고위직을 통해 개인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결국 김 의장이 고발돼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이자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발표로 인한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쿠팡이 자기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이게 마치 이제 확정된 사실인 양 혼자 독단적으로 발표한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또 소비자들이 쿠팡의 발표만 믿고 안심하고 경계를 늦췄다가 수사 결과가 다를 경우 불안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이렇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주장한 가운데 쿠팡 사태 범부처 TF 일원인 국가정보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입장을 내고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송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라고 쿠팡 측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국적의 A씨는 지난 2022년 쿠팡 배송기사로 지원했다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설다는 이유 등으로 채용을 거절당했습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에 높은 언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정을 권고했는데 쿠팡 측은 일부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 계획은 없다고 인권위에 통보했습니다.
천주교와 조계종, 기독교와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쿠팡의 산업재해 축소와 은폐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산하 기구들은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이 성탄절 휴장 뒤 뉴욕 증시에서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는 현지 시간 26일 전 거래일보다 6.45% 급등한 24.2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쿠팡 INC는 장중 한때 25.38달러로 10% 가까이 치솟았는데 장 후반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죄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내란 특검이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면서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놓고 볼 수 없다며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력 경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심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필요시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앞서 잡아둔 향후 재판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고 내년 1월 1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보니 코미디 같다며 특별검사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취임 초부터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는데 자신도 많이 인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절차가 마무리돼 선고 기일까지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향후 재판의 방향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8차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새 특검이 줄줄이 기소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 사건 등 내란 특검이 3건, 최상병 특검이 2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2건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된 게 체포방해 혐의 재판으로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도 가장 일찍 나오게 됩니다.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아직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29일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재판과 경합해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법관 정기인사전 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2월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지난 23일 첫 공판을 열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첫 구형에서 중형을 요청한 가운데 다음 달 내란 사건 첫 선고가 향후 재판 진행을 내다볼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6개월의 수사를 종료합니다. 통일교 본산 압수수색과 전직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 그리고 전직 영부인의 공개 소환까지 사상 처음인 장면들을 최민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하얀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 7월 특검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 압수수색에 나서자 기도에 나선 신도들입니다. 당시 특검이 협조받아 동원한 경찰 기동대만 7개, 1,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위해 통일교 성지에 진입한 건 최초라 만반의 대비를 갖췄지만 영장은 큰 충돌 없이 집행됐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건데 특검보까지 함께 집행에 나섰지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윤 전 대통령은 완강했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당시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낙상을 주장하며 인권 침해라 나를 세우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현장 CCTV 공개를 추진하며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무엇보다 전직 영부인의 공개 소환과 구속, 기소와 재판이 모두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름이자 출범 이유나 다름없는 김 씨를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유례없는 세계 특검 동시 출범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은 낯선 장면들을 남기고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5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로비의 핵심 창구로 지목된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의 전 회장 송모 씨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접견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되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보고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이전 접견 조사는 임의 조사 형식이었지만 체포영장이 있으면 강제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이어서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 UPF의 전 회장 송모 씨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시려고, 어떤 내용 질문하신다고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금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송 씨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UPF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로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데 이어 사무실에서 확보한 PC도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 포렌식하러 오신 건가요? PC 포렌식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 들어있는 PC인가요? 모르죠. 부산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쓰던 PC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는 물론 까르띠에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피의자인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될 수 있어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교 측은 이 씨가 지난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교단 자금 약 20억 원을 가로챘다며 지난 9월 이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비위 폭로가 계속되며 당 안팎의 여론도 기우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기류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당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일련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의미심장한 말에 덧붙였습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 대표가 애둘러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즉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추가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하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들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고요. 거취 표명까지 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김 원내대표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언론 접촉도 최소화했지만 국정원에 다니는 김 원내대표 아들이 아버지 의원실에 첩보 업무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폭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직 보좌진들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생결단 배수진을 치자 당 안팎의 분위기도 점차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심상치 않은데 한 시민단체는 고급 호텔 숙박권, 의전 특혜 의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뜻밖에도 야당 지도부는 이번만큼은 여당 악재 활용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고 이 같은 표정 관리는 1차적으로 김 원내대표가 여당 투톱 가운데 상대적 온건파이자 원내 협상 파트너란 점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한 명의 비위로 매듭짓기보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여권 전체의 균열로 판을 키워보겠다는 의도 역시 읽히는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고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물타기 방탄이라고 비판했는데 이견이 워낙 커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을 밝힌 지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올리면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정당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민주당과 친소관계 논란이 있는 단체는 원천 배제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셔도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이런 추천 기관으로 저희들은 법안을 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요구대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수사 대상에 넣었고 신천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법여권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개혁신당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특검론이 발단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었다며 신천지를 올린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을 대상에서 쏙 뺀 건 민주당의 특검이 방탄용이라는 걸 입증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추천권 역시 여전히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로 구성된 데다가 최종 임명권은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 정작 전재수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됩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 유튜버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야권과 언론단체는 정부 비판의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예상되지만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체감온도는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밤사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 7개 동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자체 변압 설비에 문제가 생긴 건데 한파 속 600여 가구 주민들이 3시간 5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전기 복구된 건가요, 그러면? 사설 업체 불러서 이제 수리하신 거죠, 그러면? 그럼 인접한 아파트와 복합 상가까지 일시적으로 전기가 끊겼는데 시민 한 명은 멈춰선 상가 승강기에 갇혔다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서울에선 이 밖에도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창문에서 연기가 치솟고 소방차, 경광등이 쉴 새 없이 번쩍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대전 파남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집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지만 불이 난 세대에 살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선 이면도로를 달리던 LPG 차량에 난데없이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화재를 목격한 시민들까지 나서 진화를 도왔지만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연탄 제조 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업체 대표가 원료 도미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업체 대표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3분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부산행 열차 안에서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며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불이 난 건 아니라 소방이 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YTN의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승객 대부분이 당황해서 도망갔지만 안내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연기가 찬 열차 안에 있는 승객은 모두 자리를 교체해줬다며 역무원이 조치를 충분히 취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천안에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약 100억 원어치의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대포폰 15개와 현금 1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수사에 나선 지 4일 만에 범행 가담자 15명을 모두 붙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황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는데 경찰은 황 씨가 해외에 머문 동안의 행적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호송줄에 묶인 채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수사가 시작되고 지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터폴 청색 수배를 내리고 여권도 무효화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황 씨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미입국해 최근까지 머물렀습니다. 이후 황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귀국 절차가 진행됐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국적기에 탑승한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심사 끝에 법원은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8개월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반성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은 당시 황 씨도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025년은 실버러시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 은값이 160% 넘게 폭등하며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용 수요 증가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 여기에 투기적 수요까지 몰리면서 과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선물 가격은 온수당 7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올해 은값 선물은 160% 넘게 급등해 70%인 금가 상승폭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수익률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같은 은가 고공행진에 말 그대로 실버러시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금보다 저렴한 매력 때문에 은현물이나 ETF 투자에 개인 투자자가 뛰어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Doing well is it's regarded as a poor man's gold, a $4,000+ item are looking to do so at something closer to $60. 최근 10년 사이 은채굴량은 줄었지만 전기차와 AI, 태양광 패널 등 산업용 수요가 겹치면서 은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뉴욕 증시 거품 논란에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대안으로 금에 이어 은을 안전 투자처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 고조에 이어 크리스마스 당일엔 미국이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 조직까지 공습했습니다. Where the U.S. and global economies are going, that's driving sort of the risk assessment or risk-averse view, which is driving gold and silver higher. 가파른 은값 상승세에 과열 투자를 우려하는 위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은 시장은 금의 10분의 1 규모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0년 은 급등 당시에도 은 제품을 내다 팔기 시작하며 공급량이 급증하자 은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이 불러왔던 극한의 의정 갈등.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진정됐습니다. 그동안 빈틈이 생겼던 의료 환경을 복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개혁까지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정책은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의대생을 학교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갈 때 윤 전 대통령은 불에 기름을 끼얹듯 불법계엄 포고령을 내놓았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은 의료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신임을 잃은 윤 전 대통령 대신 정부가 나서 사과를 했지만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결정권자 없이 내놓은 약속들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함께 외칩니다. 1년 이상 끌다가 갑자기 이렇게 철회하니까 황당하고 솔직한 얘기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보건당국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사진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가 핵심인데 관련 수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통해 지역에 인력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수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하지만 의료 인력들이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남아있기에는 유인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수천 명이 몰려있는 의대생 교육 등 문제점은 뚜렷하지만 해결책은 간단치 않은 사안도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보건당국이 올해 첨예한 의정 갈등을 딛고 의료 환경의 새판 짜기에 집중한 가운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내년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우주로 날아오른 로켓부터 비만약 열풍, 새 정부의 AI 구상까지 올해는 과학계 이슈도 많았습니다. 굵직한 내용들을 고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2, 엔진 점화. 26.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위성을 스스로 올리고 반복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상 관측과 재난 감시, 통신까지 우주 기술은 연구 단계를 넘어 우주 경제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거대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었습니다. 체중 감량은 물론 당뇨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치료제로 조건부 권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피지컬 AI, 즉 로봇 분야로 도약했습니다. 중국이 딥시크 개발을 통해 미국 주도의 AI 시장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AI 주권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첨단 GPU 1만 장이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스타트업과 학계에 배분됩니다. 양자역학이 첨단 과학을 주도하는 가운데 노벨 물리학상은 원자나 전자단위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로, 초전도 회로 등에서도 양자역학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명한 연구에 돌아갔습니다. 일상과 맞닿은 과학적 발견들도 잇따랐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 성인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몸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과학은 꿈 같은 일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해 만든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공개 변론에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소송들인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원고인 루이비통 측의 참고인으로 나온 정대호 경기대 사회학과 교수는 장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리폼업자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교환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숨진 신생아를 집에서 낳은 뒤 방치한 혐의로 산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새벽 4시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내버려둔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오전 9시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봉투에 담긴 아기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숨진 채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리겠고 양은 1c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오겠고 강원 남부와 또 충청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중북부와 충북 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6도, 체감온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고요. 또 중서부 지방은 오늘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영하 10.7도, 부산도 영하 3.8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영상 2도, 창원 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눈이 조금 오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